미국 대학들의 입학 사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고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목소리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오늘서부터 두 가지 방법을 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 대학 입학 사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아시면은 미국 대학 준비 어떻게 하나와 똑같은 답이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디로 많이 달려들 가고 계세요? SAT 학원으로 달려가거나 AP 학원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 대학 입시 사정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준비가 미국 상위권 대학의 합격을 가져올 건가입니다. 오늘 정확히 들으시고 미국 대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특히 11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미국 대학 입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Common Application과 Coalition과 그리고 각 대학의 개별 원서가 됩니다. 이 원서를 다 써서 내고 나면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6가지 섹션이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업적 요소를 넣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에세이를 넣어야 되고, 네 번째는 추천서를 넣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를 기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레주메를 넣을 건가 말 건가가 결정이 되면서 마지막 6번째는 각 대학별 부가 원서, 거기는 이제 부가적으로 써야 될 원서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supplementary essay가 있습니다.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작성해서 원서를 내면 미국 대학들은 이제 입학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입학사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 교수들도 있고 거기는 입학사정관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입학사정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련하고 오래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입학사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학생의 모든 원서를 다 보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나눠서 한 사람은 아카데믹 요소를 보고 한 사람은 뭘 보죠? non-academic factors. 자,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의 부가적 요소를 보게 됩니다. 이때 혼자 보는 사람의 경우엔 아카데믹 요소를 보게 됩니다. 이때 GPA가 일반적인 미국 자기 대학의 평균 합격생들보다 월등히 낮다. 두 번째, SAT 점수를 낸 학생들 경우에 자 어떻게 되죠? 옵셔널인 경우에는 안 내도 되고 리콰이어먼트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때 내야 되는 학생이건 또 낸 학생이 옵셔널로 낸 학생이건 뭘 보게 되죠? 옵셔널에서 SAT를 낸 학생들은 낸 학생들끼리 따로 봅니다. 안 낸 학생들은 안 낸 학생들끼리 따로 봅니다. 자, 낸 학생들의 경우에 먼저 GPA가 평균 3.8 정도가 상위권 대학의 unweighted 학점입니다. 그런데 얘가 3.4다, 3.2다, 3.0 미만이다. 그럼 막 빠지죠. 그렇죠? 자,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SAT도 미국 상위권 대학,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의 경우에 평균 합격생이 1540에서 1570입니다. 그런데 1430짜리가 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빠지죠. 어디로 못 넘어가요? 비학업적 요소까지 못 넘어가고 바로 빠집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SAT는 합격의 요소가 아니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요소라는 얘기죠. 근데 마치 에세이 점수가 월등히 올라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연구소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SAT가 1440을 맞았는데 그 다음 점수가 1540이 나왔어요. 아빠 엄마가 흥분을 합니다. 야 우리 애 아이비리그 간다. 그리고 내죠. 안 됩니다. 이 학생은 1차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2차 본선이 남아있죠. 그게 뭐죠? non-academic factors죠. 자, 혼자의 경우에는 입학사관 혼자의 경우에 이렇게 되죠. 자, 쭉 보고 빠질 학생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GPA는 굉장히 높은데 SAT가 낮다.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됐어요? 막 퍼주기 성적을 줬을 수 있죠. 자, 그런데 GPA가 3.67인데 SAT 점수가 1570이다. 그럼 이 학생 올리죠. 올리죠. 그때 SAT의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락은 에세이와 추천서와 액티비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합격시키지 말지 조금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럼 입학사정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2명이 입학사정 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입학사정관은 아카데믹 부분을 보게 되고 B 입학사정관은 non-academic factors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A라는 분이 SAT가 아까 기준점보다 훨씬 낮고 GPA가 기준점보다 훨씬 낮고 AP 숫자도 기준점보다 낮다. 그럼 아웃이죠. 1차에서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AP도 적당히 했고 SAT도 높은데 GPA가 조금 낮다. 이러면 오케이, 일단 올라가자 그러죠. 꼬리표 붙어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봅니다. B 박사정관이 에세이를 봤는데 도저히 함량미달이다. 액티비티를 봤는데 함량미달. 그럼 아웃이죠. 그럼 이 학생은 단독으로 올라가지만 아웃이 됩니다. 아니면 올라갔는데 이 학생이 올라갔는데 그래? 근데 이 학생이 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에세이가 이렇고 이렇고. 그럼 띄워보세요. 그러죠? 두 사람 일치가 안 됐으니까. 그럼 에세이를 띄워놓고 입학사정관들이 보기 시작하죠. 예. 안 되겠네. C네. 자, 그러면 액티비티 올리세요. 올리죠. 이것도 B네. 자, 추천서 올리세요. 아, 이건 D네. 그럼 아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학업적 요소는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하버드대학의 합격생의 75%가 4.0 만점에 4.0입니다. 그리고 SAT 점수는 1540입니다. 이 점수에 한참 미달되면 그냥 1차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액티비티가 높아도. 물론 홀리스틱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럼 홀리스틱이 아니잖아요. 함께 홀리스틱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버드대학은 1등급에서 5등까지 줍니다. 요소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부터는 아웃입니다. 자, 하버드대학에 완전 합격되는 아이들은 1등급 아이들이에요. 2등급은 extremely 우수한 학생이긴 하지만 합격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3등급도 3 플러스 3 마이너스 등급인데 3 플러스 등급 애들이 한 20% 정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얘기 들으면 SAT에 목매달지 마라. SAT는 어쩌면 통과 점수면 된다. 몇 점이냐? 1530에서 1540이면 되고, 예, 그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뭐 들어오른다? 본선에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주요 평가 요소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합니다. 9학년 적게 평가하고 11학년 높게 평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학년별로 평가할 때는 학년별 트렌드도 보고 누적도 보고 가중치도 보고 비가중치도 보니까 몇 학년 성적은 더 중요하고 몇 학년 그렇게 퍼센트로 내놓는 유학원들이 있는데 그건 말짱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학사정관 하나가 보든 입학사정관 둘이 보든 간에 먼저 학업적 요소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학업적 요소에서 GPA가 따라붙지 못하거나 SAT를 냈는데 워낙 낮거나 AP가 보통 6개에서 13개 정도인데 예. 여기서 미달되면 이게 종합적 판단이 되겠죠. GPA, SAT와 ACT, AP. 그 다음에 토플이라든지 IELTS는요. 그냥 기본 요소예요. 몇 점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 점수가 만점 맞았다고 합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SA 점수나 GPA 점수나 AP는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요소일 뿐 이게 아무리 높아도 당락은 사실상 non-academic factors에서 비학업적으로서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에서 결정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어디서 결정나냐? 액티비티에서 결정나요. 에세이에서 결정나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선에 올라갔을 때 액티비티 그 비중이 30% 올라가요. 에세이가 25% 올라가고요. 추천서가 한 15%? 예, 이 정도 올라갑니다.
본선에서 이 비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액티비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액티비티를 어떻게 포장해야 될 것인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색깔과 특징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바보들처럼 SAT 학원에 달려가고 AP 학원에 달려가는데 그거는 죽을 꾀입니다. 제가 좀 심했나요? 아니, 맞습니다. 죽을 꾀를 낸 거죠.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끝냈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SAT를 3번, 4번, 5번, 6번, 7번 보는 학생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버드대학의 터니더 타이드에 그리고 157개 대학인가요? 콜사인, 공동사인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거 보면 아이에게, 학생에게 학업적 부담 너무 두지 마라. 대학은 학생에게 2번 이상 보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라. SAT 몇 번 보라고요? 2번입니다. 2번 이상 보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헌에.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 대학의 입시 사정 프로세서를 설명하면서 예선적 요소가 뭐고 본선적 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게 지금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소에 오세요. 여러분 액티비티를 아주 냉철하게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이 액티비티는 아이비리그급인지 아니면 NYU급인지 아니면 퍼듀급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